(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선거구별 예비 후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호남 정치 1번지인 목포 예비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목포에 이어 여수을 선거구도 살펴봅니다. 예비 후보들이 내세운 강점과 출마하게 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전남의 일선 지자체가 앞다퉈 반값 관광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완도에서는 여객선 운임비를, 당진에서는 여행비를 지원합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의대 신설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남에서는 의대 신설을 조속히 확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호남 정치 1번지인 목포에서는 7명의 예비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신의 강점과 미래 먹거리 확보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 7명에게 먼저 자신의 강점을 물었습니다. 저의 가장 큰 강점은 목포에 살고 있고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한의원, 요양병원을 개원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어 봤고 사업을 해본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7년간 입법부와 청와대에서 쌓은 국정운영 경험, 그리고 입법 경험 등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는 정치인입니다. 네, 저는 중앙에서도 통하는 정치인입니다.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으로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였고요. 오직 목포사랑 일념으로 17년간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누구보다 철저하게 준비된 국회의원이다. 제가 국회, 청와대, 교육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일하면서 얻은 경험과 성과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살려서 힘 있는 재선 의원으로서 더 큰 역할을 맡아보고 싶습니다.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해오면서 전국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진짜 민생을 살피고 시민들의 눈높이, 시민들의 마음을 아는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소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저 진보당 최국진이 노동자 서민의 권리가 존중받는 세상,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 청년 세대들이 희망을 품고 꿈을 키워가며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위해 국회의원이 이렇게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초선이 들어가서는 국회의원의 화장실을 아는데 4년이 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 3선이 됩니다. 이 목포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 저는 아주 몸이 부서져라고 할 것이고, 옛 명성을 잃어가는 목포의 현실을 극복할 미래 먹거리 확보 전략도 물었습니다. 농수산물 가공 수출 단지 조성입니다. 해상풍력 배후 단지이고요. 친환경 선박 연구 투자입니다. 농수산물 연구를 통해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고요. 목포가 가지고 있는 2차 병원을 통한 실버 산업 육성입니다. 컨벤션 같은 것을 유치할 경우에는 목포에서의 대형 국제행사 개최가 가능해집니다. 국제행사를 통해서 또 관광 수익을 늘릴 수 있고요. 목포의 향후 10년간, 20년간, 30년간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역 특화 산업, 구체적으로는 친환경 선박, 그리고 또 해상풍력 산업 등을 통해서 5,000개 정도를 만들어야 되고요. 드론, 로봇 등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해서 청년이 돌아오는 그런 목포를 만드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신안 앞바다에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48.5조 원, 그리고 450개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고 이미 그것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을 더 유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로 2차 전지 산업을 유치할 것입니다. 자동차와 배, 즉 이모빌리티에 관련된 연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꼭 유치해서 이 지역에서 꼭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결국은 먹거리라는 것은 일자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2차 공공기관들이 이전되게 되는데 이전 유치를 꾸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포는 관광산업 전반을 탄소 중립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방향으로 목포 신항에서
신안비치 호텔로에서 해양대학교까지 그 거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럽 여러 가지 모나코라든가 해변 전력가 이런 데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 데처럼 목포를 국비를 가져와서 관광지화시키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7명의 예비 후보가 출마한 목포. 저마다 지역 발전의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이어서 여수울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수울 선거구에서는 5명의 예비 후보가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각 후보들의 출마의 변과 강점을 들어봤습니다. 여수를 통합과 혁신의 새로운 여수로 만들고자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의 출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해내야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여수의 경제나 수산업이나 산단이나 관광에 이르기까지 어렵지 않는 곳이 없는데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지 않느냐 지적도 많으셨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저의 이 경험과 식견을 활용해서 여수 문제를 좀 해결해라 이래서 제가 나섰고요. 민생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권 교체에 기여하겠다 이런 사명감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 무능과 실정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우리 여수는 또 다른 도약의 지금 전기가 마련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여수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역할을 힘있는 재선 국회의원, 일 잘하는 김혜재가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운회사에 입사하여 세계 이곳저곳을 다니며 문화와 역사, 경제를 접하면서 앞으로 여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정치에 대한 꿈을 마음에 담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정당을 떠나서 사랑하는 여수를 젊음이 넘치는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 희망이 있는 남해안 거점 도시 여수를 만들기 위해 22대 국회의원이라는 예비후보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 탄핵의 봄을 만들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네, 이곳 여수에서는 시도원들을 줄 세우는 맹수지만 중앙 정치판에서는 아무 힘도 못 쓰는 종이 호랑이 신세인 민주당 국회의원만으론 검찰 독재 끝장내지 못합니다. 모든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자 합니다. 청년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으라차차찬 청년 여찬을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인생 경험을 했다. 벤처기업 생활, 그리고 IT 분야에서 기자 생활 등등 여러 가지 정치 생활을 했고, 특히 정치인으로서도 성남시에서부터 경기도에 이르기까지 함께 이재명 대표와 일을 했고, 그분과 함께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일머리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잘 해낼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40여 년간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을 두루 지낸 행정의 달인이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중앙에 있을 때는 기획재정부의 사회예산심의관, 재정정책국장 등 직책을 지내면서 여수에 필요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예산 전문가입니다. 인근 도시와 연계해서 발전 구상을 실현해 갈 수 있는 그런 안목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수 시민들이 63% 정도가 일을 잘한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고, 전남에서는 거의 최고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제가 4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뭔 일을 잘못했다고 하는 비난은 일체 없습니다. 그 거짓말 않고 정직한 믿을만한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어떤 정치인보다 정말 탁월하다.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북한을 빼면 한 15년간 지금 선박 생활을 좀 했습니다. 성격도 좀 강성이고 활발하고, 한번 마음 먹으면 추진력이 남다르게 좀 강하고, 실패도 했고 성공도 경험했습니다. 이번 출마도 남은 인생 여수에서 봉사하며
마지막 생을 바치고자 합니다. 아이 낳고 키우고 살기 좋은 미양 여수를 꼭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젊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들은 경험이 없어서 불안하다고들 많이 하십니다. 젊다는 것은 정의와 양심이 있고 추진하는 힘은 어느 세대보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대 중반부터 노동자들 비롯한 서민들을 위한 길에서 살고자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청년답게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섬으로 나들이 가고 싶은데 뱃삭이 부담되신다면 전남 완도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완도군이 섬 지역 관광객들에게 여객선 운항비의 반값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강진구는 한술 더 떠 아예 반값 관광여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 전에 사활을 걸고 반값 정책을 내놓고 있는 지역을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완도의 한 여객선 터미널. 섬으로 여행 가려는 관광객들이 여객선 터미널을 찾았습니다. 뱃삭은 원래 요금의 절반. 섬 여행을 가기 위해 표를 끊으려면 이렇게 반값에 결제된 티켓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다시 시작된 할인 혜택에 관광객들 표정이 밝습니다. 여행 갈 때 운임비가 항상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여행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완도군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1억에서 3억 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한 뒤 재원이 소진될 때까지 승객들의 운항비의 반값을 대신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관광객 12만 명이 완도군 섬 지역을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자 올해도 반값 운항을 지속하기로 한 겁니다. 관광객분들에게 여객선 운임 부담을 해소하고 앞으로 봄철 청산 슬로걷기 축제 등 더 많은 관광객분들이 부담 없이 우리 군을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진구는 지자체 최초로 반값 여행을 선포했습니다. 올해 목표 관광객은 500만 명. 강진구는 2명 이상의 가족 관광객이 강진에서 여행을 하면 여행비의 절반을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해 사전 접수 기간에도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는 관광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우리 강진군의 이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 반값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깎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비한 내용에 더해서 이제 페이백해주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사실 이제 경제적인 효과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구는 이를 통해 최대 1,000억 원 이상의 파급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값이라는 파격적인 관광 정책이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지역 경제에 활력소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지만 의대 신설 방침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에는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지역별, 대학별 정원과 의대 신설 여부에 대해서는 4월쯤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의대가 없는 전남에도 도민 건강을 지킬 거점 의과대학이 꼭 필요하다며 의료 불균형이 해소되도록 국립의과대학 신설도 적극 검토해 조만간 확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전남은 완연한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번 설 연휴 기간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8일과 9일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설 당일인 10일부터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지만 강수량은 적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비가 그친 11일부터는 다시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최고 기온은 여수와 순천이 9도에서 12도, 목포와 영암은 5도에서 7도로 전망했습니다. 해상 상태 역시 전반적으로 좋겠지만 11일 서해남부 먼바다에서는 파고가 1에서 3m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